네, 안녕하세요. 민성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자산운용사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의 그 성과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보시면 이제 전 직원 평균 1억, 이제 억대 성과급의 지급이 가능한 이유에 대한 오늘 타이틀인데요. 위에 이제 신문기사 오늘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신문기사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이제 억대 성과급이 지급이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이제 마스턴운용 전 직원에게 평균 1억 원씩 이제 성과급 지급이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마스턴 투자운용 이제 직원이 30명인데 지난해 말 성과급으로 약 40억 원 가량을 이제 분배했고, 여기 맨 아래 보면 핵심 운용력은 3명은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이제 그 광화문에 있는 이제 센터포인트 이제 오피스 빌딩 매각 큰 차익을 거둠으로써 억대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뉴스인데, 이 뉴스는 이제 뒤에 실제 사례를 이제 계산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2017년도 1월 달의 기사인데, 얼마 전에도 이제 2020년 1월에도 마스턴에서의 성과급 100억 풀었다, 그런 뉴스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1인당 8,5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임직원이 117명이고 총 100억 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평균 계산해 보면은 8,5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기사를 가지고 제가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성과급에 대한 계산을 여러분들이 보려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과급이 계산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성과급에 대한 얘기가 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구조로 성과급을 받아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노력들을 해서 받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이제 좀 올바른 부동산 회사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투자 보고서를 보시면 좋을 텐데, 마스턴 제2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 보고서입니다. 마스턴 제2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뒤에 보시면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마스턴이 큰 성과를 거둔 광화문에 있는 이제 센터포인트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시면은 이제 총 매매 계약 금액이 1,916억 원에 이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업무 위탁 비용이라는 이 설명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마스턴 투자 운용이 큰 성과 수수료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는지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빨간색 테두리로 우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우선은 매입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이제 처음 매입했을 때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받아가는 금액인데, 부동산 매입 금액의 0.25%를 매매 계약 후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매각을 했을 경우 매각에 대한 기본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매각 금액의 약 0.5%를 매각 시에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보유를 잘 해서 나중에 운용을 잘 한 뒤에 이제 매각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성과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서 매각 성과 수수료의 계산은 매각 대금에서 처음에 부동산을 매입한 장부가액을 빼고 거기에다가 매각했을 때 받았던 이제 매각 기본 수수료를 빼게 되면은 성과 수수료에 대한 기본 금액이 나오고, 그게 매각 차익이 될 것입니다. 그 매각 차익의 15%를 이제 매각 성과 수수료로 마스턴 투자운용이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관리 수수료를 글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제 숫자를 보면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 앞서 기사에 나왔던 그 센터포인트 광화문의 사례를 제가 기사들을 재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광화문 센터포인트의 그 규모는 약 그 제곱미터로 하게 되면 38,000 스퀘어미터고, 이걸 이제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11,000평 규모의 이제 오피스 빌딩입니다.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고, 이 부동산을
2012년도에 마스턴 투자운용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매매 금액은 이제 1916억 원인데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합치게 되면은 매입 가격이 214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매입 수수료는 매입 가격의 약 0.25%를 이제 수수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마스턴 투자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3,500만 원을 이제 매입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 이제 코람코 자산 신탁에 평당 약 2,600만 원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 총액은 3,068억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매각 기본 수수료는 이제 매각 총액의 0.5%로 약 15억 원을 매각 기본 수수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각 기본 수수료 외에 부동산을 그동안 잘 운용하고 자산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매각 차익이 발생했는데 여기 매각 차익을 계산해 놓은 게 약 928억 원이고 이 매각 그 차익의 약 15%를 매각 성과 수수료로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136억 원 가량의 매각 성과 수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성과 보수, 이제 매입 수수료, 매각 기본 수수료, 매각 성과 수수료를 합치게 되면 약 157억 원의 큰 성과 보수를 마스턴 투자운용이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것은 이렇게 큰 매각 차익을 받게 된 것은 이제 마스턴 투자운용이 위험한 투자를 잘 성공시켰기 때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저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고 부동산에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12년부터 2016년도 기간 동안에 위험을 감당하고 임차인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이런 큰 성과 보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광화문 센터포인트는 이제 빌딩을 이제 선매입을 한 사례입니다. 부동산을 선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측면에서는 쉬운 투자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빌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배당이 없는 기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임차인들을 어떻게 들여놓을지 굉장히 어려운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이제 위험한 투자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딩을 매입했는데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거나 때에 맞춰서 임차인이 입주를 하게 되지 않으면은 배당을 할 수가 없고 임대가 되지 않은 빌딩은 이제 운영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투자의 한 방법인데 그런 이제 위험을 마스턴 투자운용은 잘 감수를 했고 때에 맞춰서 좋은 임차인들도 구했기 때문에 이런 큰 매각 차익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한 것처럼 이제 부동산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투자회사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저처럼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수익 구조로 가져가고 운영을 하게 되는지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나 부동산 자산운용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이제 좋은 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성과를 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큰 동기부여를 주는 반면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반대로 이제 작은 운용사나 경쟁에서 좀 밀려나는 회사들은 이런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이제 도태되는 경우도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의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